안녕하세요. 혹시 인류의 수명을 그것도 2배로 늘렸다고 평가받는 발명품이 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이건 컴퓨터나 무슨 첨단 의학기술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종이와 펜만으로 이루어진 거였죠. 이게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출발합니다. 17세기 유명한 천문학자 라플라스가 남긴 말이죠. 로그는 천문학자의 수명을 2배로 늘렸다. 아니 무슨 발명품이길래 수명을 2배로 늘렸다는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았을까요? 이게 그냥 과장에 섞인 말이 아니고요. 당시 과학자들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면 이 말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바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16세기와 17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정말 위대한 발견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 때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과학자들은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계산지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번 보세요. 대항해 시대의 뱃사람들은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내 위치를 알려면 복잡한 계산을 해야 했고요. 천문학자들은 저 멀리 있는 행성의 궤도를 알아내려고 어마어마한 양의 계산과 씨름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 8자리 숫자 2개를 곱하는데 몇 시간이 꼬박 걸렸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작은 실수 하나라도 나오면 그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발전이 계산이라는 병목에 꽉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수학자들한테는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 제발 이 지긋지긋하고 복잡한 곱셈을 그냥 간단한 덧셈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 이건 뭐 거의 마법에 가까운 엄청난 지름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법이 정말로 현실이 됩니다. 바로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버리는 이 놀라운 아이디어, 로그가 탄생한 거죠. 로그가 정확히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복잡한 곱셈을 덧셈으로, 또 나눗셈을 뺄셈으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의 치트키 그 자체였던 거죠. 이 마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 간단해요. 첫째, 곱하고 싶은 두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표에서 각각의 로그 값을 찾아요. 둘째, 그 두 값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 더해서 나온 그 합계가 어떤 숫자의 로그 값인지 표에서 거꾸로 찾으면 끝입니다. 몇 시간씩 걸리던 곱셈이 이렇게 간단한 덧셈 한 번으로 해결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대체 누가 처음 생각해냈을까요? 놀랍게도요, 비슷한 시기에 서로 전혀 다른 곳에서 2명의 천재가 각자 이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존 네이피어와 스위스의 요스트 뷰룩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실 원리를 먼저 발견한 건 뷰룩이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발표를 미루는 바람에 발명가라는 타이틀을 놓치고 말았죠. 반면에 네이피어는 무려 20년 동안 이 연구에 매달린 끝에 1614년에 책을 딱 출판했고 결국 세상은 그를 로그의 아버지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먼저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먼저 발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죠.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로그리즘이라는 이름은 네이피어가 직접 만든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비율을 뜻하는 로고스와 수를 뜻하는 아리스모스를 합쳐서 만들었죠. 이름 자체에 수학적인 의미를 담은 겁니다. 네이피어의 발명, 물론 위대했지만 아직 우리가 아는 그 완벽한 도구는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쓰기 편한 형태로 약간의 업데이트가 필요했죠. 바로 이때 구원투수처럼 헨리 브릭스라는 런던의 교수가 등장합니다. 그는 네이피어의 책을 읽고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직접 스코틀랜드까지 그를 찾아갔어요. 이 두 수학의 대가는 만나서 네이피어의 로그가 개념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제 계산에 쓰기에는 살짝 불편하다는 데 동의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첫째, 로그 1은 0으로 하자. 둘째, 로그 10은 1로 하자. 바로 이 두 가지 약속 덕분에 로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십진법 체계에 완벽하게 들어맞게 된 겁니다. 훨씬 쓰기 편해진 거죠. 바로 이 위대한 협업을 통해서 상용 로그라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로그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용 로그표는 이후 300년 동안, 그러니까 계산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모든 과학자와 공학자들의 책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 되었죠. 자, 그런데 로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단순히 계산기 역할만 한 게 아니거든요. 로그는 점차 세상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핵심은 압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차이를 우리가 딱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숫자의 범위로 꾹 눌러 담아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감각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랑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리히터 규모, 소리의 크기를 재는 데시벨, 용액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pH, 밤하늘 별의 밝기 등급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히터 규모가 5에서 6으로 1이 오르면 실제 지진 에너지는 무려 32배나 커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로그가 없었다면 이 거대한 차이를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현대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 로그는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혹시 O 로그 N 이런 기호 보신 적 있으세요?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게 거의 천재 등급, 최고 효율을 의미하는 마크 같은 거거든요. 어떤 문제를 푸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뜻인데 바로 그 핵심에 로그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요즘 누가 계산하려고 로그표를 뒤적이겠어요. 하지만 로그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 디지털 세상의 거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컴퓨터의 빠른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데이터 과학에서 삐뚤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좋게 다듬을 때, 금융에서 복리 이자를 계산할 때, 심지어 정보 이론에서는 정보의 양 자체를 측정할 때도 이 로그가 쓰이죠. 로그는 여전히 우리 세상의 기반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라플라스의 말이 다시 보이죠? 로그는 수개월의 노동을 며칠로 단축시켰고 천문학자의 실수를 줄여주었으며 그들의 수명을 2배로 늘려주었다. 이제 이 말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계산 지옥에서 인류의 지성을 해방시킨 한 위대한 발명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평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옛날 계산 지옥에서 과학자들을 구하기 위해 태어난 도구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정의하고 있다는 게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강력한 언어, 로그는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